저는 오늘 제 딸 정민이의 결혼 생활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을 두 집안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고 두 가정이 서로를 품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얽으며 더욱 단단한 숲을 이루듯 우리 가족과 사위의 가족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지탱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허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집안. 정갈한 외관과 단정한 말씨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의 과거 인연이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고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아물지 않은 채로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연은 결국 제 딸의 삶을 흔들고 우리 가족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묻고 있습니다. 과연 부모로서 제가 딸을 제대로 보호했을까? 그때 더 예민하게 신호를 눈치챘다면,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선 한 인간의 마음속 깊은 어둠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혹한 기록입니다. 딸 정민이가 결혼식을 올리던 날,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아침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받는 정민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6살의 우리 딸이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울 속 딸의 눈빛은 설렘과 긴장이 어우러져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엄마, 떨려요. 정민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딸. 기석이는 좋은 사람이야.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 거야. 사위 기석도 성실해 보였고 두 사람의 웃음 속에서 밝은 미래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기석은 정민이를 바라볼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애 기간 내내 딸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희 부부에게도 항상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혼식장은 화사한 봄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분홍 작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브라이덜 부케가 정민이의 순백한 드레스와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어린 박수 소리가 식장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 선옥 씨가 제 손을 잡으며 건넨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정민 씨는 내 딸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말은 분명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옥 씨의 눈빛에는 묘하게 싸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정민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듯한 그런 복잡하고 어두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민이도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늘 이야기했어요.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시댁으로 향할 때 정민이는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유치원에 가며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아 보여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민이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목소리는 밝았지만 왠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배경 소음에서 선옥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동거 생활이 시작되면서 딸은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던 전화가 점차 잦아졌습니다. 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제게 점점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또 혼났어. 정민이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밥상 차림이 늦었다는 이유, 빨래를 제대로 개지 못했다는 이유, 청소가 꼼꼼하지 못하다는 이유. 시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딸을 나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민아, 좀 더 신경 써서 해봐.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어떻게 하니?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지금 당장 다시 해야지.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옥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매정했고 정민이의 대답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통화 내용은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나 뭐든 잘해도 그분 눈에는 늘 모자라 보여. 정민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이 결혼 전까지는 가끔 도와주는 정도였던 정민이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옥 씨는 조금이라도 늦으면 가차없이 꾸중했습니다. 느릿느릿하게 뭐 하는 거야? 남편 출근 시간 생각해봐.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매일 조금만이네? 너 정말 집안일 할 생각이 있는 거야? 딸의 목소리에는 늘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분노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정민이가 감기에 걸려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게 된 정민이는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하다가 국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마루 곳곳에 튀었고 그릇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나가. 선옥 씨의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로 치울게요. 치우긴. 벌써 몇 번째야? 너 정말 정신이 있는 거야? 거실에서 크게 다투던 소리가 들렸고 결국 손찌검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옥 씨가 정민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정민이는 벽에 등을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민이는 울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견딜 자신이 없어. 매일이 지옥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흐느낌 소리는 제 심장을 찢어발겼습니다. 26살의 어린 며느리에게 그런 대우를 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기석이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건 정말 아니다. 하지만 정민이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엄마, 기석이도 그분 편이에요. 제가 참으라고만 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가라앉혔지만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석 씨, 시간 좀 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정민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아, 장모님.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 말씀하시죠. 전화로는 좀 그렇고 퇴근하고 잠깐 커피라도 한 잔해요. 그날 저녁 동네 카페에서 기석을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는 무언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석 씨, 제발 정민이 좀 지켜줘요.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기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정민이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유요? 무슨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요? 기석 씨, 이건 정말 도 넘은 일이에요.
때린다는 건 너무 심하게 표현하시는 거 아닌가요? 좀 거칠게 행동하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기석의 반응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장모님, 엄마가 원래 좀 예민하셔서 그래요. 정민이가 조금만 참으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은 제 딸을 더욱 외롭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석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딸을 보호해 줄 거라 믿었던 사위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정민이는 완전히 고립된 채로 시댁에서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정민이를 데려와야겠어.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의외로 신중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개입하면 정민이 입장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지켜본다고요? 지금 우리 딸이 맡고 있는데? 알아.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하지만 결혼한 딸이잖아. 함부로 끼어들기가. 남편도 시댁도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는 집에서 정민은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정민이에게서 온 전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고 싶어요. 정민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은 정말 못 견디겠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무서워요. 오늘은 또 어떤 일로 혼날까? 또 어떤 실수를 할까? 이런 생각뿐이에요. 정민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밝고 활발했던 우리 딸이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섰고 딸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민이가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처음으로 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보다 10kg은 빠진 듯한 야윈 얼굴, 늘 불안해하는 눈빛,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는 모습. 불과 6개월 만에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우리가 더 일찍 데려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상처받은 딸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혼으로 끝날 줄 알았던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민이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집에 내용 증명 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시어머니 선옥 씨였고 내용을 본 순간 저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선옥 씨가 며느리였던 정민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내가 준 돈과 선물 모두 돌려내라. 너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다. 소장에는 억 단위에 달하는 금품과 고가의 선물들이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예물로 준 금반지와 목걸이, 명절 때마다 건네준 용돈, 정민이 생일에 선물한 핸드백과 옷가지들, 심지어는 가족여행 때 함께 식사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단 한 번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정민이는 소장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챙겨준 것들이 이제 와서는 모두 반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갔을 때도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해요. 혼인 기간 중에 시댁에서 준 금품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정민이가 다 갚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재판 과정에서 각각의 금품이 어떤 명목으로 주어졌는지, 조건부였는지 무조건부였는지를 따져봐야 해요. 첫 재판날, 저희는 긴장한 채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딱딱한 나무 벤치, 높은 천장, 그리고 무거운 정적. 법정의 분위기 자체가 위압적이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정민이는 손을 떨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반대편에는 선옥 씨와 기석,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옥 씨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정민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들과 결혼하면서 원고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모두 반환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어서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준 금품들은 며느리에 대한 호의의 표시였으며 어떤 조건도 붙지 않은 증여였습니다. 이혼의 원인 또한 피고에게 있지 않으므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장이 정민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스스로 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며느리에게라고 하시며 주셨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저의 가슴은 마치 누군가 꽉 쥐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딸을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26살의 어린 딸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고 그때마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선옥 씨는 증인으로 나서서 정민이가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정민이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던 어느 날 뜻밖의 이름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날은 4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선옥 씨의 변호사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의 부친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질문인가 싶었는데 선옥 씨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 남편, 정민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이 질문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우리 측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원고의 행동 동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재판장의 허가가 떨어지자 선옥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곧 드러난 진실은 저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정민이의 아버지와 젊은 시절 연인 관계였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요구했습니다. 22살 때였습니다. 저희는 2년 정도 교제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 선옥 씨와 제 남편은 서로의 첫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옆에 앉은 정민이를 바라봤습니다. 딸 역시 충격에 휩싸여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선옥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길을 갔지만 그 기억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첫사랑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선옥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웃는 모습이나 말하는 버릇이 너무 닮아 있어서. 그래서 며느리를 미워하신 건입니까? 재판장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옥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첫사랑의 딸이 내 며느리라니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보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재판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민이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대한 겁니까? 우리 측 변호사가 추궁했습니다. 선옥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묘한 연민까지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며느리에게 준 금품들도 이런 감정 때문에 주신 건가요? 그것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어서 물질로라도 보상하려 했던 것 같아요. 정민을 향한 시어머니의 냉정한 태도, 이유 없는 적개심, 그리고 동시에 보여준 과도한 관심과 선물들.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정을 나서면서 정민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는지. 저 역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과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상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선옥 씨와 그런 사이였어?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래된 일이야. 나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럼 정민이가 기석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몰랐어? 전혀 몰랐어. 선옥이가 그 선옥인지도 나중에야 알았고.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일들, 그리고 정민이의 미래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정민 씨에게 준 돈과 선물은 조건부가 아니며 반환할 의무도 없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금품들은 며느리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서 증여의 성격을 갖는다. 비록 이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이는 피고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일방적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반환 의무를 지울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정민 씨에게 책임은 없다. 법은 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선옥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기석은 복잡한 표정으로 정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승소했지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기석이 다가왔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민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전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안 돼요. 전 더 이상 그 집안과는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온 딸은 흐느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제가 그런 감정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을까요?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세월이 흘러 이렇게까지 큰 상처로 되돌아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민이는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선옥 씨는 재판 후 기석과 함께 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서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부부지만 여전히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한없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때 더 강하게 말려야 했던 건 아닐까? 더 일찍 딸을 데려왔어야 했던 건 아닐까?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늘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완전히 빗나가기도 합니다. 정민이의 결혼을 축복했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은 너무나 쓰라립니다. 만약 그때 제가 선옥 씨의 눈빛에서 느꼈던 불안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만약 정민이가 처음 힘들다고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사람의 마음에 남은 과거 인연은 때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만 때로는 이렇게 무서운 그림자가 되어 지금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선옥 씨도 분명 의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며느리를 사랑으로 품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첫사랑의 기억이 결국 모든 것을 뒤틀어버린 것입니다. 미움과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선옥 씨가 정민이에게 보인 과도한 관심도,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적개심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민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웃음도 다시 찾고 새로운 꿈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엄마, 저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이 행복할 자격이 있어. 다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그리고 엄마 아빠도 더 꼼꼼히 살펴볼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결혼은 정말로 두 집안의 만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에는 때로 예상하지 못한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가족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의 감정을 붙잡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그리고 정민이 같은 상처받는 며느리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남의 집 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남편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민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딸아, 너는 잘못이 없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에 휘말린 것뿐이야. 이제는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늘 곁에서 지켜줄게.